국외용 TV에서 말이에요. 그 정민철 씨라는 분이 오랫동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얘기를 그냥 그분이 관찰한 대로 하는 거야, 담담하게. 굉장히 상식적 관점에서 얘기했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나의 호응을 받는 이유는 제가 지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시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정민철 그 말씀하신 분도 시민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정직하고 시민의 수준에서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과 젊은 세대가. 근데 이 홍사원 씨는 그거보다 훨씬 나이 많이 먹은 선배 세대가 아는 얘기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의도와 기획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인데도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 그게 이분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유시민 선생이 얘기했던 ABC론, 아주 그 신박한 그거 있잖아요, ABC. 그게 나오니까 정민철 씨가 이 ABC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ABC론에 대해서 약간 좀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포용적 태도를 딱 취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또 며칠 지났잖아. 그것 때문에 며칠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멋쩍어도, 우리가 유시민 씨가 그 얘기한 그 어떤 그런 견해가 좀 너무 단순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사람 좋은 얼굴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은 사람 좋은 그런 얼굴을 하고 얘기하는 그분의 화술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까칠한 비평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해석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자들처럼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을 하는 영역이야. 정보의 영역하고는 되게 달라요, 그게. 제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해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저는. 근데 저는 진리의 관점에서, 보편성의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해석을 제기하는 거야, 저는. 근데 이 홍사훈 씨가 가치의 영역과 이익의 영역이 있는데, 자기를 가치의 영역이라고 딱 아예 거의 규정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런데 우리가 가치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익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야지. 네. 난 이제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품어야 된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가치의 영역과 이익의 영역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치와 이익이라고 이분법으로 보는 것도 웃기지만,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이익을 가질 수 있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그런데 가치와 이익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건 가치를 주장하는 세력이 한 번도 이익이라고 하는 걸 실현시켜 본 적이 없는 그들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슈전파에서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6가지 제가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 그중에 하나가, 자기를 가치의 영역이라고 하고 저쪽을 이익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놈들 웃긴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의 적대적 관점에서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시켜 본 적이 없어. 그런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 그동안의 운동권 정치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가 거슬렸던 건 뭐냐면요, 우리는 가치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B의 영역에 있는 이익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품어야지. 품어줘야지.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회의 지배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치를 얘기하는 우리가 지배자라는 거야. 그거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그럼 우리가 A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B를 얘기하는 애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애들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나 이 시대가 바뀌기도 했으니까 우리가 품어줘야지. 니들이 왕이니? 그러면서 이 홍상훈 씨가, 내가 어이가 없었던 게, 우리는 이제 민주공화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제 채널 보신 분 아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작년에 조기 대선 이후에 그 국면에서 공화주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걸 저처럼 하나의 어떤 정치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조이대 내란이 있었던 그 시절부터 제가 이 공화주의자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2000년이 됐어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공화정에 대한 얘기를 이미 규정을 해놓은 거야. 공화주의라는 게 뭐냐? 그리스에서 데모크라시라는 것을 했지만,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건 과정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만 규정하는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것만 규정을 해가지고는 국가가 질적인 것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다수결이라는 얘기거든 결국은 이 민주주의라는 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게 다수에 의한 지배예요. 그리스에서 그게 의미 자체가 직역을 하면. 그러나 그 다수가 공적인 어떤 그런 훈련이라든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다수가 그거를 선택했을 때 중우 정치라고 하는 바보 정치로 그게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보강하는 체제가 로마 시대 때쯤 나온 거야 그게. 그리고 굉장히 명민한 어떤 철학사가였으면서 콘술, 로마 시대 때 집정관, 대통령, 민회에서 선출된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통령,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힘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의 모델이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통령, 집정관의 지위까지 올랐었던 최고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공화주의자였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 분립, 시민의 참여, 법률에 의한 지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원칙, 레스 푸블리카. 바로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게 공화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홍사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뭐 공화주의라는 말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뜻이에요. 이익을 실현하는 자는 약간 좀 문제 있는 애들이란 그거라며. 우리는 가치를 실현하는 자들이라며. 그러니까 저 이익을 얘기하는 애들을 품어줘야 된다며. 여러분 과거에 운동권 정치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었는지 아세요? 민주주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지금은 무시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청래 민주당 조국당 합당이었고 거기에 대한 비슷한 의견을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이 바로 김어준 채널이고 거기에 가가지고 스피커 역할을 했던 자가 유시민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때는 절차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호 자체도 지금 타락했어요. 근데 이들이 더 무능했던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 1조 그렇게 헌법 1조에 돼 있는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주구장창 다수결 그것만 얘기를 하다가 정권을 잡아도 공화주의가 뭔지 헌법 1조에 써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 1조에 써 있는데 국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란 말하고 공화주의란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둘 사이에는 약간 상부적인 긴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화주의적인 원리를 배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절차적 정당성도 잘 지키고 다수에서 결정 났지만 그 선택이 자기의 발등을 찍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의 열정과 정치의 프로파간다하고 캠페인만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꼽히는 게 아니야. 그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다수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반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수가 찍었다 이렇게 하면은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완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수가 찍었지만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진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들이 수권 세력이 됐는데 내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뭘 했냐 이거야 도대체. 그러다가 괴물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검찰개혁 개거품을 내는데 니들이 그때 왜 안 하고 왜 그때 뭘 했냐는 거야 니들이. 그 니들이 망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생겨났는데 거기서 뭔가 잘하니까 신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 그게 이익 세력이니? 국민이 이익 먹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메시지 자체가 앞뒤도 안 맞고 기만적이고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이익을 실현시키는 체제예요. 그 이익이 여러 사람이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했지만 왜 효능감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걸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이런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저 일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익히는 이 뉴 이재명이란 현상의 바닥에 뭐가 있냐면 그냥 실용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주의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공화주의 정치라는 게 뭐냐? 모두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정치거든요.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정당성을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지지하면은 그 다수가 지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적 정당성, 형식적 정당성만 확보를 하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려면 여기에는 높은 수준의 정치의 기술이 필요해요.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현실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게 젠더의 관점, 지역의 관점, 그다음에 계급의 관점, 기업을 하는 사람과 노동자의 관점, 이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립되는 형태의 이익을 실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높은 수준의 정치의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 사랑이 열정만으로 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뉴 이재명 현상의 바닥에는 민주주의를 그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공화주의를 한 번 더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의 높은 기술, 그걸 가지고 있었던 리더가 없었는데 그게 등장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실현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가치와 이익을 나누는 이 사고 자체가 민주공화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이익을 얘기하는 데를 품어주겠다고? 이 홍사훈 씨의 이 그 워딩 하나만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는 민중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들은 더 이상 저항 세력도 아니고, 그럼 이들이 민주 세력이냐? 민주 세력이라 할 때 민이 뭐예요? 백성 민자 아니에요? 백성이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민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민중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민중은 지배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봐. 그 함동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철학을 인용하고 뭘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를 민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나는 적어도 지배자의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문학이 그런 거거든요. 지배자의 눈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홍사훈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지배자란 뜻 아니에요. 니네들 품어줄게. 그런 개꼰대가 어딨어요. 후배 앞에다 놓고서. 뉴스 공장에서는 제가 볼 때 개과천선에서 고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왠지 느껴지는 게 홍사훈 씨야. 개과천선하는 거 간단해요. 붓다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살이 되면 돼요. 보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고 하는 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완료형이잖아요.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보디사투바. 그걸 저기 한자로 얘기하면 보리살타, 이렇게 중국에서는 그걸 번역을 했는데 음차를 해서 거기서 보살이라는 말이 왔는데, 이 보디사투바라는 말이 붓다라는 말은 완료형이지만 이거는 그냥 현재 진행형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말이거든. 이게 보살이라는 게. 붓다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깨닫겠다라고 각성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내가 보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 먹어가지고 나는 털보 공장의 직원이 아니고 기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국민파가 되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 내일부터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십시오.